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 오늘은 그 테슬라 모델 3의 제일 상급 모델인 퍼포먼스 모델을 제가 항상 시승을 하는 시승 코스에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섭외할 수 있었던 차는 어떤 공식 시승 차량이 아니고 제 친한 지인이 불과 지난주에 이제 출고를 신차로 하신 차인데 그 차를 좀 선뜻 내주셔서 지금 제 옆에 있는 듯 없는 듯 좀 이렇게 계실 겁니다. 일단은 제가 항상 그렇게 하듯이 이 첫 번째 들어갈 때는 좀 모든 거를 컴포트로 놓고 좀 해보고, 또 다른 방향으로 주행할 때는 좀 스포츠 주행으로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주행 관련된 세팅을 좀 보시면은 가속도 컴포트고요. 그 다음에 스티어링도 이제 컴포트로 했습니다. 회생제동 낮게 하고, 네, 그렇게 일단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퍼포먼스 모델에만 그 트랙 모드라는 게 따로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다른 기회에 좀 타보겠습니다. 이게 하이빔은 어떻게 했지?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뒤로 밀면 돼요. 그 자동이 내는 건데. 네, 됐다. 네, 이렇게. 이건 일시적인 거고, 유지는 어떻게 됐지? 이 오토하이빔은 끄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다시 한번 밀어보세요. 오케이, 알았어요. 이 차의 재원을 잠깐 좀 말씀드리면은, 이 차는 앞바퀴 굴림용 모터가 따로 있고 뒷바퀴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둘이 합해가지고 340kW라는 출력을 내거든요. 그러면 마력으로 환산할 때는 대략 460에서 462마력 정도가 됩니다. 토크는 이제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니까 대략 65.2 정도가 되더라고요. 킬로그램으로. 네, 그런 어마어마한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도를 서서히 올려보겠습니다. 밖에 바람 소리만 이게 늘어나고 아무런 소리가 안 나니까 굉장히 좀 어색한데, 네, 그런데 속도감이 어마어마하네요. 처음에 별로 지금 가속 페달을 밟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근데 잠깐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을 때 브레이크 페달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좀 오른발에 힘을 좀 많이 줘야 좀 내가 원하는 만큼 차가 설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발목으로 브레이킹을 하시던 분들은 좀 그 부분을 적응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뭐 그냥 순간 이동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이 차를 좀 처음 타보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다 하게 아직은 좀 혹사시키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차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자적으로 구현된 사륜 구동이잖아요. 어떤 앞뒤 사이에 구동축이 없이. 근데 지금까지 보여준 움직임은 굉장히 그 사륜 구동이 자연스럽습니다. 어떤 좀 질질 끄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전혀 없고, 네, 좀 가뿐가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차는 재원상으로 보면은 그 공차 중량이 1800kg대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차주분의 몸무게와 저의 몸무게 둘만을 합하면은 대략 한 2톤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상당히 무거운, 좀 이 차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으로 좀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코너의 그 R값이, 그러니까 반경이 좀 작은 데서 돌릴 때, 지금 제가 여기서 모델 3의 이제 스탠다드 플러스도 타봤었는데, 그 차도 좀 이렇게 조향을 하면은 안쪽으로 굉장히 좀 잘 말려 들어갔었는데, 이 차 역시 그런 부분은 이제 그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브레이크 페달은 계속 무겁고요. 이 차는 그 서스펜션이 그 일반 그 테슬라 모델 3보다 좀 더 그 스포츠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좀 스트로크가 짧은, 네,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돌아 나갔던 우코너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차의 몸무게가 좀 느껴지는 그런 그 눌림이 있었습니다. 그 우코너로 갈 때는 아무래도 차의 왼쪽 부분이 좀 눌리게 되잖아요. 네, 근데 좀 그 순간적으로 좀 이렇게 주저앉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그 속도를 좀 높이다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제동을 좀 많이 할 때는 그 안정성이 좀 잘 유지가 되네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칭찬할 만합니다. 네, 여기서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좋네요. 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네. 근데 그 확실히 이런 코너를 돌아 나갈 때
그 후륜구동 모델은 아무래도 이 차보다는 좀 200kg이 가볍거든요. 근데 그런 좀 중량에서 오는 핸디캡은 분명히 있습니다. 코너링을 할 때에는. 그래서 좀 그 차만 해도 좀 많이 경쾌하다는 느낌을 줬었는데, 이 퍼포먼스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한계를 드러내네요. 아, 그리고 차가 이제 무거운데, 그 제가 느끼기에는 이 서스펜션이 조금 더 하드하긴 한데, 그 일반 후륜구동 스탠다드 플러스보다, 근데 이 차의 무게에 비해서는 용량이 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같이 좀 노면에서 차가 범프를 했다가 착지를 할 때 좀 순간적으로 이 바퀴 부분과 휠하우스 안쪽에서 좀 접촉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운동은 되게 잘 하는데 여전히 몸무게는 좀 그 비만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네, 그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하면은 좀 이해하시기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 가속력은 좀 상당하네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하드웨어적으로 이 브레이크가 좀 피로도를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브레이크 용량은 굉장히 확실하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여유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뭐 공도주행에서라는 단서를 붙인다고 한다면은, 네, 확실히 좀 좌우 방향의 롤은 좀 제법 있습니다. 네, 그건 어쩔 수가 없네요. 아, 제가 살을 빼야죠, 사실은. 네, 그런 원재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좀 지금 이제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할 때 좀 어느 정도 좀 느낌을 정리를 해드리면, 네, 좀 이 코너링에서는 좀 경쾌함이 아무래도 조금 약하다. 그러니까 스탠다드 플러스, 그러니까 몸무게가 가벼운 그 차에 비해서는. 그렇지만은 그런 느낌적인 아쉬움은 있지만, 뭐 가속 부분에서 좀 워낙 체감되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용서가 된다, 이런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아, 제가 모델 3라는 차를 산다면은 좀 뭘 사야 될지 좀 고민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컴포트 모드에서의 주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